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이직의 첫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단계가 끝나면 정말 실전적인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 실전의 첫 단계죠. 서류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레주메랑 커버레터를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러면 이 레주메, 그러니까 이력서랑 커버레터는 도대체 뭐냐, 뭐 어떻게 써야 되냐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이력서라는 거에는, 레주메 안에는 간략하게 좀 컴팩트하게 나의 이력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커버레터는 이걸 짧게 썼잖아요. 컴팩트하게 썼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줄글로 풀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력서 어떻게 쓰나요? 뭐 그런 내용,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해도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오늘 한번 패스를 해보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의 서류를 보면서 사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실수 세 가지만 조금 방지를 해도 정말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포맷으로 여러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보이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량으로 승부 보시려는 분들이 이걸 진짜 많이 하세요. 사실 저는 한 하루에 이력서를 100개 이상, 더 이상 볼 때도 있고요. 그렇게 보는데 저희 회사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력서를 봐도 이게 어떤 회사를 위한 이력서인지 조금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포지션이 오픈이 되면 채용 담당자는 정말 많은 이력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한눈에 판별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력서가 우리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쓴 이력서인지 아니면 그냥 제너럴한 포지션을 쓰기 위한 이력서인지 이거는 다 판명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또 하나하나 다 쓰겠어요. 이거를 전체적인 틀을 각각 바꾸라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안은 하나의 조금 긴 이력서를 하나 써도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포지션, 그리고 회사가 어느 정도 타겟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생각한 포지션, 회사,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사실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다만 각각의 잡 디스크립션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열려있는 포지션이나 그 회사의 잡 디스크립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선별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력서는 절대 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회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이 이력서가 임팩트가 있는 거지, 내가 A부터 Z까지 뭐 1부터 10까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넣으면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혹은 이제 채용 담당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쓴 이력서가 아니라 그냥 제너럴한 거 써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고 해볼게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브랜드 마케팅, 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뭐 그다음 퍼포먼스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한 분야만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또 다양한 걸 다 해봤을 수 있거든요. 브랜드 마케팅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그렇게 관련 없는 업무까지 써 넣는다면 이 채용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기업 담당자가 봤을 때는 그냥 제너럴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똑같은 마케팅 포지션에 지원할 때도 비슷합니다. 한 회사에서 원하는 업무가 있을 거고 이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넣어야 내 이력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차별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버레터는 여력이 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안은 가장 최근의 소식이라던가 뉴스라든지 PR 자료 이런 거를 보고 그거랑 내가 했던 업무랑 좀 이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커버레터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정말 최근까지 우리 회사를 탐구를 했구나, 그리고 우리 회사만을 위한 서류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내가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 드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찾아보고 그것과 내가 한 업무라든지 나의 생각들,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그냥 직무를 나열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고 해볼게요. 영업의 직무에는 어떤 롤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요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매니저라면 팀 퍼포먼스를 관리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최악의 이력서는 뭐냐면 이런 걸 그냥 써두는 거예요. 마치 JD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건 그냥 여러분이 해낸 성과가 아니에요. 채용 담당자들이, 그리고 그 대표들이 이력서에서 원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업무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뭔지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인터뷰라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 정말 이력서를 영문이 됐든 국문이 됐든 리뷰를 많이 해보면 이런 걸 그냥 써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신규 고객을 발굴을 했다. 주요 고객을 관리하고 팀 성과를 관리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수치화해서 결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특히 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일즈 타겟이 이 정도였는데 그거를 몇 퍼센트 어치입했다든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성장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숫자를 보여주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숫자로 조금 표현되기 어려운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숫자로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했다든지, 혹은 다른 나와 같은 직무에 있는 분들은 average,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개를 해내는데 나는 이 정도를 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치화를 최대한 해보시는 거를 여전히 추천을 드려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어디엔가는 내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고객 CS 뭐 이런 쪽이라고 하시면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내가 몇 퍼센트 뭐 순위를 받았다, 혹은 몇 퍼센트 리스폰스 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정성적인 부분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물론 넣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의 블랙 포인트에서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수치화를 좀 해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치화된 내용이 이력서에는 짧게 들어갈 텐데, 이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그걸 또 커버레터에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력서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력서는 정말 아이캐칭하게 짧고 굵게 써준다는 느낌, 그리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을 커버레터에 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뭐 이런 거까지 사람들이 실수하겠어 하는 건데 정말 많은 실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탈자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한 번씩은 오탈자 검사를 다들 하고 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오탈자가 문법적으로 뭐 틀리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회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고유명사, 혹은 내가 아예 재직기간이 심지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직기간을 잘못 써서, 이게 사실 서류가 정말 오피셜한 서류인데 내가 진짜 재직한 거랑 이거 실제랑 다르면 허위 서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서류 제출하시기 전에 여기에 오탈자 있는지 없는지,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건 마치 이 사람이 이 서류에 얼마나 시간을 들였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오탈자는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 고유명사라든지 내가 뭐 입학연도, 졸업연도, 혹은 나의 입사년도, 전 회사에 내가 얼마나 재직을 했는지, 내가 계약직으로 일을 했다면 그것들은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될 테니까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내가 빼먹지 않았는지, 이런 거를 꼭 서류 내기 전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정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의 커렉션 이외에도 반대로 불필요한 정보를 빼시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간혹 이력서를 읽었는데 뭐 취미 활동이 2줄씩 되시는 분들, 취미 활동 10개씩 적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면 그건 정말 내가 좀 간결하게 내가 왜 이 취미를 넣는지도 생각을 잘 해보시고 의도에 맞게 그런 정보들도 좀 넣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서류 통과라도 돼야 이제 면접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고민이실 테고, 서류에서부터 빈번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이 지금 만들어둔 이력서가 있다면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그냥 너무 제너럴한 내용을 쭉 나열하진 않았는지. 두 번째, 수치화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오탈자 혹은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진 않은지. 이 세 가지만 조금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서류 합격률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